안녕하세요. 모두는 한국의 사업장 관리자라면 머리 아프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주제죠. 바로 안전서류 보존 기한에 대해서 한번 속 시원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아마 가장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질문일 텐데요. 아니, 법이 바뀌었다는데 진짜 모든 안전서류를 싹 다 5년 동안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건가요? 바로 이 질문이죠.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따라가 볼 거예요. 도대체 5년 보존 얘기가 왜 나왔는지 그 진실부터 파헤쳐 보고요. 그리고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두 가지 법, 얘네들 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그 다음엔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떤 서류를 몇 년 보관해야 하는지 딱 정리해 드리고 마지막으로 감독관들은 뭘 보는지 또 이 서류들을 어떻게 우리 회사의 방패로 만들 수 있는지까지 쭉 훑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이 5년 보존이란 말 대체 어디서부터 나온 걸까요? 맞습니다. 모든 걸 바꿔놓은 바로 그 법 때문이죠. 바로 이 중대재해처벌법. 이게 게임 체인저였던 거예요. 이 법의 핵심은 만약에 큰 사고가 터지면 조사관들이 무려 5년치 기록까지 다 들여다볼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와, 5년이라니 이건 그냥 법에서 정한 보관 기간만 지키면 돼. 이 수준을 넘어선 거죠. 우리 회사의 과거 5년간의 안전관리 전체를 평가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그럼 이제 다 5년 보관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이 상황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려면요. 지금 우리 사업장이 사실은 두 개의 법이 동시에 적용되는 약간 뭐랄까 복잡한 교차로에 서 있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자, 보시면요. 기존에 있던 산업안전보건법은 평상시에 안전수칙 잘 지키고 일하자 뭐 이런 과정에 대한 법이에요. 어떻게 집중하는 거죠. 그런데 새로 생긴 중대재해처벌법은 딱 사고가 터졌을 때 그래서 책임자가 누구야? 이걸 따지는 결과에 대한 법입니다. 그러니까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다른 거예요. 하나는 평소의 규칙, 다른 하나는 사고 후의 책임. 이 두 개가 섞여 있으니 서류 보관 기간도 어떤 건 3년, 어떤 건 5년 얘기가 나오면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본격적으로 서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법이 왜 만들어졌는지 그 배경을 잠깐 짚고 가는 게 중요해요. 이 법, 가끔 정순규 방지법이라고도 불리잖아요. 핵심은 그거예요. 그냥 서류만 예쁘게 만들어 놓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보여주기식 안전한 이제 그만하자는 겁니다. 진짜 현장에서 책임을 지라는 강력한 메시지인 거죠. 자, 좋습니다. 그럼 이제 제일 궁금해하셨을 부분이죠. 그래서 도대체 어떤 서류를 몇 년 동안 보관해야 하는 건지 제가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복잡한 거 다 떠나서 이것만 기억하세요. 일종의 만능 치트키 같은 건데요. 법에서 이 서류는 몇 년 보관하세요 라고 딱 정해놓은 게 없다? 그럼 그냥 3년이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것만 머리에 넣어두셔도 진짜 마음이 훨씬 편해지실 거예요. 자, 먼저 제일 짧은 것부터 볼까요? 1년에서 2년 정도 보관하면 되는 서류들입니다. 예를 들면 매일 위험 작업을 하기 전에 받는 안전작업 허가서, PW라고 하죠. 그리고 정기적으로 열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같은 것들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좀 단기적인 휘발성이 강한 기록들이라고 할 수 있죠. 다음은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3년짜리 서류들입니다. 사실상 우리 회사 안전활동의 핵심 기록은 거의 다 여기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위험성 평가는 제대로 했나? 혹시 산업재해가 있었다면 기록은 잘 남겨뒀나? 기계나 설비 안전검사는 제때 받았나 하는 것들이요. 정말 우리 현장 안전에 뼈대를 이루는 서류들이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별표 5개짜리 함정카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안전교육일지예요. 이게 진짜 헷갈리거든요. 법 조문만 딱 보면 보존기간이 3년이에요. 그럼 3년만 보관하면 되겠네? 싶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교육을 안 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의 공소시효가 5년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3년 지났다고 신나게 서류 파쇄했는데 4년째 되는 날 갑자기 조사가 나와서 교육 제대로 안 했네요? 과태료 내세요 하면 아니 우리 교육했는데요? 라고 증명할 서류가 없는 거죠.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다? 안전교육일지는 그냥 무조건 5년 보관하시는 게 속 편합니다. 이건 그냥 외우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에서 아예 무조건 5년이야 라고 못을 박아 나온 서류들입니다. 대표적인 게 작업환경 측정 결과나 근골격계 유해 요인 조사 같은 것들이에요. 딱 보면 감이 오시죠? 분진, 소음, 유해물질 이런 것처럼 근로자 건강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기록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건 중대재해처벌법이 왜 생겼는지를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고요. 자, 이제 보존기간은 대충 정리가 됐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막상 사고가 터져서 감독관이 들이닥쳤을 때 그 사람들은 도대체 뭘 달라고 할까요? 그냥 법 조항에 있는 서류 목록을 쭉 읊을까요? 아니요. 그들이 진짜 보고 싶어 하는 건 따로 있습니다. 감독관들은요, 단순히 서류가 있냐 없냐 이 체크리스트를 보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스토리를 보고 싶어 합니다. 사고가 난 그 시점을 중심으로요. 자, 한번 상상해보세요. 사고가 났을 때 사고 경위서, 바로 조치는 했나? 응급조치 기록. 그럼 평소에 이런 상황에 대비나 하고 있었나? 비상 매뉴얼, 훈련 기록. 더 거슬러 올라가서 애초에 이런 위험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나? 그래서 개선 노력은 했나? 위험성 평가 자료.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 관리자가 직접 서명하면서 책임을 졌나? 작업 허가서? 바로 이 흐름, 이 이야기의 증거 자료들을 요구하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조사는 더 깊숙이 파고듭니다. 평소에 작업자들끼리 안전에 대해 이야기하는 문화는 있었나? TBM 일지. 같은 일상적인 부분까지 확인하고요. 마지막에 최종 보스를 만나러 갑니다. 그게 뭐냐? 바로 그래서 경영 책임자는 이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까? 직접 보고받고 승인했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만약 이 승인 기록이 없다. 그러면 이 회사는 안전팀만 열심히 했지 경영진은 관심도 없었구나.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정말 치명적인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서류 도과는 그냥 창고에 종이 쌓아두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회사가 안전에 대해 얼마나 진심이었는지를 증명하기 위한 아주 전략적인 활동이 되어야 하는 거죠. 여기서 제가 진짜 실무적으로 가장 강력한 팁 하나 드릴게요. 바로 버전 관리입니다. 제발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하세요. 감독관은요, 오늘 쓰고 있는 최신 버전의 절차서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이 보고 싶은 건 사고가 났던 바로 그날, 그 시점에 어떤 절차서를 쓰고 있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 절차를 업데이트했으면 옛날 버전을 그냥 지우거나 덮었으면 절대 안 돼요. 계정 1판, 2판, 3판 이렇게 버전별로 차곡차곡 이력 관리까지 하면서 보관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저희는 사고 당시에도 법적 기준을 완벽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방패가 되는 거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여러분의 캐비넷에 쌓여있는 그 서류들, 과연 우리 직원과 회사를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인가요? 아니면 그냥 사고 터진 뒤에 먼지 털면서 뒤적여야 하는 의미 없는 종이 더미일 뿐인가요?